잊혀져가는 추억들. 어제 조리과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또 옛날 이래서 자료 찾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, 그래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기억이 가물가물해요. 그래서 옛날에 싸이나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자료를 올려놨던 걸 이렇게 보니까 또 옛날 사진 보니까 진짜 옛날 생각이 나고, 진짜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그죠? 뭔가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보고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생각이 나죠. 그죠? 요즘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스마트폰에 카메라는 다 달려 있으니까, 그죠? 많이들 기록을 많이 남겨 놓으세요. 그러면 나중에 모두 다 이렇게 소중한 추억들이 되고, 또 거기서 어떻게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기록들 많이 해 놓으시고, 유튜브 같은 것도 막 2년 전에 올렸던 거 3년 전에 올렸던 걸 다시 보면 막 닭살 돋고 뭐 그러죠. 뭐 그런 거랑 비슷해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좀 뒤져보다가 뭐 좀 재밌는 사진을 이렇게 몇 장 골라봤어요. 여기 이렇게 조그만 작은 어린이 3명,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.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, 이쪽 이제 까만색 반바지가 이제 저희 친형이죠. 그리고 이제 육천형하고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육천형이고,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저고. 이게 보니까 탱크가 있는 거 보니까 앞산공원 같아요. 대구 앞산공원에 가면, 지금 가니까 좀 약간 바뀌었던데, 비행기 이렇게 퇴역기 있죠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비행기 활동을 안 하는 그런 비행기 같은 게 있어요. 앞산공원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, 제 어릴 때 갔을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리고 탱크 이제 안 움직이는 탱크, 그러니까 퇴역 탱크, 그런 걸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 주로 저희 초등학교 때는 거기로 많이 갔었죠. 소풍은 거의 앞산으로 갔었어요. 거기를 걸어가기도 하고 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, 저희 좀 가까웠기 때문에 가서 이제 뭐 사진 찍고,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앞산공원하고 두류공원 지금 공사하기 전에 두류공원하고 앞산공원이 있었는데, 대체로 저희는 앞산공원을 갔던 것 같아요. 걸어서 가면 한두 시간 걸렸을래나, 이렇게 똑바로 거의 직선 코스였기 때문에.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, 남산초등학교에서 똑바로 산 쪽으로 보이면 똑바로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이 갔었죠. 선생님이 이렇게 유도하면서 인도로 이렇게 많이 갔었죠. 걸어서.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. 100만이 모범 걷기 운동인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. 이렇게 걷는 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학생들도 항상 걸어가고, 한 중학교쯤부터 버스를 탔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. 그때 비교적 가까워서 앞산공원을 많이 갔었죠. 보니까 참, 이 중간에 있는 육천형은 얼마 전에 암으로 죽긴 했지만, 뭐 그래도 이렇게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고 그랬는데, 좀 안타깝게 지금 뭐 고인이 되긴 했지만, 하여튼 뭐 그래요. 그죠? 참, 사진 보니까 또 옛날 생각나네. 그죠? 두 번째 사진은, 그 번째 까만색 사진은,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당에서 이렇게, 그게 뭐더라, 꽃 무슨 마을이었는데, 꽃모 마을이었는데, 하여튼 거기에 이렇게 단체로
성당에서 이제 캠프를 갔어요. 여름에 고등학교 2학년 때. 그때 이제 가서 이제 노래 한 곡조 또 또 노래 한 곡조를 뽑았었죠. 그때 이제 그녀를 만나게 됐죠. 그죠? 그녀와 이제 한조가 됐었죠.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청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살고 있겠죠. 지금 뭐 시집 갔으면 저랑 3살 차이니까 한 40대 정도 됐겠네요. 그죠? 시집 갔으면 지금 뭐 애 한둘 정도 낳겠네요. 그죠? 흡사 그 영화 이름 뭐였죠? 건축가 개론에 나오는 그 수지가 맡은 역할이었죠. 그 외모가 수지를 닮은 건 아니에요. 뭐 똑같이 닮은 건 아닌데 뭐 좀 글쎄 수지만큼 제 눈에는 한 수지만큼은 이뻤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당시는 하여튼 그 수지하고 느낌이 약간 비슷한, 여러분들이 보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죠. 수지하고 느낌이 비슷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됐죠. 뭐 되게 이뻤어요 그때 당시. 그때 당시 뭐랄까 이렇게 그 성당에 이렇게 그 사진을 이렇게 뭘 걸어놨었나봐요. 학년이 다르니까 만날 일은 없는 거죠 그 친구랑. 근데 뭐 어떻게 하다가 제 사진을 찾다가 성당에서 찍은 제 사진을 찾다가 그 친구 그때 병규였나? 김병규였나? 하여튼 병규 그 친구가 이렇게 막 자기 이렇게 딱 찍으면서 얘 내 여자친구다 이러는 거예요. 그러냐고 이러면서. 그러니까 되게 이쁜 거예요. 이쁘네 이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아니었던 걸로, 그냥 농담이었던 걸로. 하여튼 뭐 옛날 생각나네요. 또 한 명이 더 이때쯤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친구는 캠프를 안 가가지고 그 친구는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. 세 번째 이게 저의 어떤 유일한 군 시절 사진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 사진을 안 찍었을까?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 휴가 나올 때쯤에 사진이라도 한 장 찍을 텐데 왜 사진을 안 찍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. 근데 그때 당시 저의 어떤 그거는 이 근처도 있기 싫었어요. 사진은커녕 이 부대 근처에 있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. 군대도 되게 이상하게 힘들게 갖고 이때 제 몸무게가 한 70kg 정도 나갔을 거예요. 여기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여기 3,4단 마크가 있죠. 옛날 거 견장이 지금 까만색인데 이때는 노란색이죠. 그리고 이렇게 까만색 백골 마크가 이렇게 있죠 가슴에. 이재성이라는 친구, 저 이재성 맞나? 확실히 뭐 이재성이라는 저기 약간 쭈그리고 있는 친구, 저 친구 악성 폐렴 걸려가지고 제대했었는데 좀 살아있는지 모르겠고, 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한희진이라는 제 일주일 고참인데 저 대신 치사병 가가지고 손가락 다치고 그 치사병이 널널하다고 저보고 가라 그랬는데 완전 저 대신 가가지고 저 완전 개고생하고 저는 원래 저를 보냈는데 저보고 이제 체력이 좀 약하다고, 몸도 아프고 그렇다고 치사병 가서 이제 훈련 뛰면 차 타고 다니라고, 군장 못 맨다고 그래가 가라고 해서 치사병 지원을 저는 처음에 이제 첫날 갔는데 저는 뭐 괜찮았어요. 왜 집에서 음식을 많이 했었고 또 조리가를 가려고 지망을 하던 그런 거여라 좀 괜찮았는데 행정보호관이 갑자기 오더니 얘 왜 여기 보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조리 쪽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제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용접을 잘했거든요. 용접 기능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용접시키려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. 행보관이, 행정보호관, 옛날 인사계 하시는 분이
그 용접시키려고 저를 데려갔었죠. 그래서 제 일주일 고참 한희진이라는 제 일주일 고참이 군대를 갔었는데, 정말 가면 진짜 완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밥하러 가고, 고생이랑 고생, 손가락도 다쳐가지고 안 펴지고 겁나 고생했죠. 여기서 지금 요 6명 중에 의가사 제대한 사람이 2명이나 있네. 한 사람은 디스크 제대했고, 한 사람은 악성 폐렴으로 제대했고. 이 사진인 밖에 없어요. 제가 군대에서 찍은 사진은. 여기 얼굴이 이렇게, 이게 무슨 가자마자 훈련을 뛰는 거예요. 자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 가자마자 훈련을 2박 3일짜리 뛰더라고요. 그 훈련을 뛰고 고참이 찍어줬나 그랬을 거야 아마. 제 기억으로는. 옛날 생각나네. 처음에 딱 가니까 처음에 그 부대가 아닌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신교대 건물은 되게 좋거든요. 학교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전부 그런 건물들로 돼 있는 줄 알았어요, 군대를 가면. 근데 가니까 무슨 허름한 이렇게 판잣집 같은 게 있는 거예요. 다른 데겠지, 여기 알겠지. 요 부대가 어딨어요? 부대가 안 보이는데 허름한 판잣집 몇 개 같은 게 보여가지고, 다른데 여기 잠깐 있다 가겠지 이래 생각했는데 그 허름한 판잣집이 부대더라고요. 아 진짜 옛날 생각난다 진짜. 그 옆에 있는 건 여긴 지금 한강 유람선 탔던 이제 형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형이 이제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한강 유람선을 타고 거기 갔었나? 롯데월드로 갔었나? 롯데월드까지 갔나 모르겠네. 롯데월드 갔던 땐가 모르겠다. 그 잠실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스케이트 타는데 요거 찍고 거기를 갔었던 것 같아요. 형도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게 뭐 심심하게 자기 사진 찍어달라고 그때 올라오라 그랬던 것 같아. 뭐 그래가지고 찍었던. 그때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. 상태가 이때도 이게 벌써 한 2-3년 전이니까 괜찮죠. 그래도 요때만 해도 그래 괜찮았어요. 그래도 나름 뭐 꽃미남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좀 봐줄만 했어요 그때. 이게 이제 어디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이 말 타고 있는 건 이제 제주도에 졸업여행을 가서, 그때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야 그래도 제주도 왔는데 말 한번 타자 이래가지고 말을 한번 탔던, 유일하게 말이란 걸 한번 타봤었죠. 옆에 그 조그만 조랑말 같은 게, 근데 이 말만 그런지, 제가 탔을 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 새끼가 계속 쫓아다니는 이 말은 되게 유명한 말인가 보더라고요. 사람들 많이 들었던 말인가 보더라고요. 다른 사람들 이렇게 새끼 따라오더라고.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도 살짝 이렇게 약간 속보로 그러니까 완전 달리는 정도는 아니고 살짝 뛰는 정도로 가긴 했었는데, 이때 제가 한 80km 정도 나갔었는데 그래도 잘 버티더군요. 뭐 짧은 거리라서 그런지 이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잘 뛰더군요. 그 대구에도 저기 앞산에 가면, 앞산이란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경마장이 있거든요. 저도 말만 들었는데 가끔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경마장에서 말을 타고 내려오는 말들이 가끔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을 안 태운 게 아니고 태운 채로 내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. 그런 걸 실제로 바로 눈앞에서 그런 약간 경주마 같은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, 와 정말 끝내주더군요. 멋있더구만요. 말이 정말, 말 보면 정말 섹시해요. 제주도 말 말고 뭐 제주도 말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주도 쪼랑말 말고 진짜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장애물 넘고 경주하고 이런 말, 정말 기름이 이렇게 잘잘잘잘 흐르면서 실제로 보면 이게 뭐 굉장히 높더라고요. 한 2m 느낌은 한 2m 정도 되는 느낌.
거기에 이렇게 사람이 올라 앉아 있으니까 더 커 보이죠. 정말 섹시하더군요. 혹시 그 말을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말 꼭 한번 가까이서 한번 봐보세요. 정말 말이란 동물이 정말 섹시해요. 특히 이렇게 관리가 잘 된 말은 정말 최고예요, 진짜.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그 이제 수녀님, 그러니까 이것도 앞산이에요. 이건 앞산인데 조금 옆이에요. 저 탱크가 있던 자리 약간 옆쪽이에요. 그러니까 등산로 같은 그런 거예요. 겨울에 뭐 묵상학교였나 뭘 하고 마지막 코스였죠. 이제 앞산을 가서 밥을 먹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거죠. 저 때도 아마 걸어갔을 거예요. 걸어갔었나? 버스 타고 가서 걸어갔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즘 그 무슨 드라마 있죠? 무슨 열혈사제라고 막 타짜 소녀님 나오고 막 이러던데 그 뭐지? 김남계씨인가? 강남계씨인가 김남계씨인가 나오는. 그죠? 근데 그걸 보면 참 그죠? 뭐 드라마니까 누가 뭐 그걸 진짜로 믿겠습니까만은. 근데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바빠요. 왜냐하면 맨날 그 성당에 이렇게 제단 같은 거 쓸고 닦고 해야 되는 것도 있고, 또 신도들도 만나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, 그리고 또 그 주말에 미사를 안 하면 또 그 세례 받는 사람들 교육을 해요.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고, 뭐 어르신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 뭐 신부님한테 배우든지 뭐 그런 게 있어. 그 시험 쳐서 세례를 가톨릭은 시험을 쳐야 돼요. 교육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고 그래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걸 수녀님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바빠요. 그리고 낮엔 또 뭐 기도 같은 것도 뭐 개인적인 기도 같은 것도 하시겠죠. 전체적인 걸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빠요. 그렇게 가서 뭐 싸움질하고 이럴 시간은 없어요. 근데 그게 스님들 같으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. 스님들도 뭐 기도하긴 하지만 스님들은 보니까 좀 자유롭더라고요. 스님이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가톨릭은 이렇게 짜여진 일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그런 걸 하기가 힘들어요. 저 뒤에 이렇게 수녀님 주글라라 수녀님이라고 뭐 하시는지. 그때 당시는 여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이기 때문에 최소한 수녀님이 저렇게 오려면 20세 이상 성인이죠. 저랑 한 2살에서 3살 최소한 2살에서 3살 정도 차이가 나겠죠. 그죠? 그때 아마 거의 갓 수녀님이 했을 거예요. 거의 처음 부임한 수녀님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. 제가 갔을 때 수녀님이 한 번 계셨고,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번 바뀐 거죠. 이제 저한테는 이제 두 번째 수녀님인데, 근데 왠지 느낌은 지금 중년이겠죠.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. 제가 정확한 나이를 몰라서. 근데 뭐 수녀님한테 수녀님 몇 살이세요? 묻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. 그죠? 학생 때는 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. 지금 한 4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으셨을까 싶고, 왠지 수녀님은 그만두셨을 것 같아요. 몸이 안 좋아서. 그죠? 왠지 어디 되게 큰 집에, 크고 좋은 집에서 롤스로이스 타고 어디 다니시지 않을까? 그죠? 아마 어디 학교 같은 데서 사감 선생님 같은 걸 하지 않으셨을까? 그만두고. 왜냐면 수녀님들은, 신부님도 뭐 마찬가지지만, 신부님은 근데 몇 년씩 있는 경우가 있는데, 수녀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성당을 옮겨 다녀요.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, 그게 젊었을 때는 뭐 에너지가 있고 이러니까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힘들어져요. 점점 몸이 이제 체력이 안 받쳐주면 애들하고 씨름하고 싸우고 이런 것도 힘들고, 자기도 약간 뭐 회의가 느껴지고 이러면
그만두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, 아니 뭐 계속 수녀님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, 저것도 뭐 그렇게 성직자가 되는 건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죠? 이렇게 보면 결혼 안 하고 저렇게 산다는 거. 근데 되게 신부님들이나 이렇게 되게 잘생겼어요. 근데 가보면 제가 받은 느낌은 되게 멀쩡해요. 멀쩡하고 잘생기고 뭐 성격도 좋고 뭐 다 그래요. 다 그런데 좀 보면 옆에서 보면 좀 다른 거 해도 잘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. 그런데 이렇게 그런 일을 한다는 쉽지 않은 성직자의 길을 간다는 건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겠죠. 지금 요 사진에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친구, 실제 신부님이 된 친구도 있어요. 2명인가 3명인가 제 동기 중에, 제 생상당했을 때 동기 중에 2명인가 3명인가는 지금 신부님 하고 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, 이 친구들은 보면 어릴 때부터 정말 모태신앙인 거죠.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세례받고 뭐 이런 친구들이야. 계속 성당 나오고 학생 때도 계속 성당 나오고 뭐 이런 친구들이야. 그 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성당 가면 옆에 이렇게 신부님을 보좌해주는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런 거 하는 친구, 복사단이라고 뭐 그런 게 있어요. 그런 걸 하던 친구들이에요. 사죄를 많이 하죠. 저희 바로 옆에 대교고가 있어가지고 남산성당 출신 중에 대주교 된 사람이 있었던가, 한 명 있었던가, 하여튼 뭐 그런 거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구 출신 하여튼 되게 높은 사람이 뭐가 된 적이 있었는데, 좀 옛날 이때 뭐 재밌었죠. 근데 저는 이렇게 물론 이 친구들이 보니까 이렇게 저랑 같은 초등학교 다녔던 친구들도 있어요. 왜냐면 이동 같은 동네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도 있고, 뭐 재밌었죠. 그때 뭐 생각해보면 좋은 추억이 많았었죠. 기억이죠. 학생 시절에는 성당 같은 걸 다녀서 자연스러운 이성교제 교회나 절이나 뭐 이렇게 절은 근데 사람이 많잖아요. 근데 교통이 좀 불편하죠. 그렇다고 뭐 절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좀 뭐랄까 교통이 좀 편하죠. 저도 이렇게 성당 거의 걸어서 5분 거리에 성당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다닌 것도 있지만, 교회나 성당은 좀 가까이에 있어요. 주택가에. 절은 너무 산에 있거나 약간 떨어진 데 있어서 좀 불편해요. 그죠? 근데 뭐 일주일에 한번 가려면 가긴 가겠지만, 그죠? 어릴 때 이런 가서 이렇게 이런 생활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. 너무 깊게만 안 들어가면, 어릴 때 뭐 이렇게 같이 캠프를 간다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좋은 추억거리가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성교제도 하게 되고, 또 뭐 이렇게 뭐 주변에서 이렇게 형 누나들이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뭐 그런 게 있어요. 그죠? 어차피 지나면 뭐 지나가도 누군지 모르지만 알아볼 수도 있겠죠. 그죠? 좋은 추억 같은 거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이 옆에 사진은 한려수도 제주도 갔을 때, 그러니까 졸업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, 한려수도 이렇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죠, 이쁜 돌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은 거, 조각 같은 거, 뭐 그런 데인데 이 사진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되게 그래도 상태가 좀 양호하죠. 그죠?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죠. 그래도 나름 이렇게 좀 괜찮았을 때예요. 그죠? 그 옆에 사진은 이제 졸업사진 촬영하다가 이렇게 그냥 찍어봤어요. 졸업사진을 보통 봄에 찍어요. 봄에 벚꽃 필 때쯤에 사진을 많이 찍어요. 왜냐면 그때 햇살도 좋고 꽃도 많이 피어있기 때문에 그때 졸업사진을 많이 찍어요. 바지 단을 너무 짧게 줄여가지고
너무 조금 더 길게 잘랐어야 되는데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좀 그랬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. 저기 염색이었나, 머리를 염색했었나. 약간 색이 약간 노르스름한데 브릿지를 넣었던가 제 생각이 안 나요. 그 옆에 그 우도 갔을 때, 그때 날씨가 좋아가지고 우도랑 어디 다른 데랑 두 군데를 갈라 그랬는데, 날씨가 좋으면 이제 우도로 가자 이랬는데, 다행히 날씨가 좋아가지고 우도도 한번 가보고. 그때 그 바지선 비슷한 걸 타죠.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바지선에 버스를 태우죠, 그죠? 그래서 바지선이 물을 건너가지고 우도로 가죠, 그죠? 그래도 그때 졸업여행도 고민 많이 했었는데, 그때 당시도 좀 저랑 좀 물론 친한 사람도 있긴 했는데 좀 안 친한 사람도 가긴 가서 좀 그랬는데 그냥 가보고 싶어서 제주도를. 졸업여행 제주도로 가면 이렇게 단체로 가면 좀 싸게 가잖아요, 그죠? 지금 아니면 언제 가보겠냐 이래가지고 제주도를 가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때 제주도를 갔었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, 그죠? 근데 제주도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예요. 개발도 많이 안 할 때였고, 저게 그러니까 2001년도 2001년 한 봄쯤에 5월달쯤에 갔으니까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도 안 가봐. 20년 전의 일이라. 지금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도 올라오는 거 보면 뭐 다양한 볼거리가 좀 있던데, 그때 당시는 그냥 이렇게 자연 그 폭포 같은 거 뭐 이렇게 보고 수목원 가고 그 뭐였더리, 그 뭐 프로포즈 한다는 뭐 그런 연못이 있는데 뭐 그런 데 가고 뭐였더라, 대충 돈 안 드는데 그 코스가 있더군요. 한라산 가는 쪽 코스가 있고 섬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, 그땐 그랬어요. 그때 당시 한 20 얼마 줬는데 4박 5일이었나? 4박 5일 동안 20만원인가, 그리고 20만원 정도 준 것 같은데 한 3일 정도 되니까 슬슬 지겹더군요. 3일 정도 되니까 슬슬 지겹더라고요.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한 3일 정도 되니까, 한 4일쯤 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. 좀 약간 지겹긴 하더라고요. 그래 보니까 뭐 주변을 이렇게 너무 멀리는 못 가고, 혹시 길 잃어버릴까봐 멀리는 못 가고 거기 숙소 주변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한번 다녀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고요. 그냥 음식 같은 것도 되게 비싸고 섬이라서 그 육지에서 먹던 음식하고 좀 이상하게 음식을 만들더라고요. 그리고 음식도 좀 별로고, 그때 당신 그랬어요. 회도 좀 못 먹고, 횟집은 그때 학생 때라 비싸서 가지도 못하고, 비쌀까봐 비싸서 회도 하나 못 사먹고, 그거 많이 먹어서 파인애플 같은 거 하고, 파인애플을 거기 농장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솎아낸 거라 그래야 되나, 뭐 그런 걸 이렇게 트럭 같은 데다가 팔더라고요. 그런 거 막 사먹고 대부분 숙소밥 먹고, 그죠? 학생들이니까. 그때 그러니까 대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, 그때 대한항공을 타고 갔는데, 그때 굉장히 어떤 모델 같은 스튜디오스 승무원이 있었죠. 정말 이쁘더군요. 정말 딱 보면 정말 어디 저 모델이세요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때 승무원이 있었는데, 정말 어디 TV에 나온 적 없냐고 물어보니까 계속 웃더군요. 그 승무원들이 이렇게 사탕 바구니를 주던데,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
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금 뭘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 건지 하여튼 되게 이뻤어요. 정말 모델같이 늘씬하고 키가 한 180 정도 돼 보이는 힐 신으니까 그렇겠죠. 키가 한 180 정도 돼 보이는 굉장히 이쁜 승무원이 있었는데 올 때 그 비행기를 또 탈 줄 알았는데 올 때 뭐 표가 없다고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탄 거예요. 올 때 뭐 표를 못 구했, 여행사에서 표를 못 구했는지 대구로 바로 오는 비행기가 아니고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뭐 올 때 가고 짜증이 확 나는 거야. 왜냐면 대구로 오면 금방이거든요. 1시간만 오는데 그거 부산에서 또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올라니까 와 막 승질 나는 게 나중에 피곤해 죽겠는데 뭐 그런 일도 그래가지고 막 걔가 아빠 걔가 음료수 뺏어 먹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. 경주점 와가 아저씨 뭐라도 해줘야죠 이러면서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러면서 애가 음료수 한 개씩 돌렸던 기억이 나네요. 애들 먹보에 억수로 좋아하고 막 그랬죠. 찾아가는 추억들.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론 짧은 인생 긴 인생 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그죠? 지금부터라도 추억을 이렇게 쌓아보세요. 그러면 자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이때 어떤 일이 있었지, 이때 어떤 일이 있었지, 이때 누구를 만났지, 뭐 그런 기억이 이렇게 정확하게는 안 나도 생각이 날 거예요. 그죠? 이렇게 기록을 하고 뭐 일종의 그 요즘 유행하는 스토리텔링이라 그러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. 그죠?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면 그런 게 하나의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라도 될 수가 있어요. 특히 글 쓰시는 분들, 작가 지망생들, 글 쓰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은 이런 추억들을 차곡차곡 쌓아놔야죠. 그죠? 남의 글 훔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면 좋은 거예요. 얘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문학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제가 문예반을 다녔었는데 그 서클 이제 문예반 담당 지도교사 그 분이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라고 남의 막 지어내고 그러지 말고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쓰라고 일기 쓰듯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거기서 약간 뭐 이렇게 재미를 주면 되겠죠. 그죠? 너무 황당한 얘기 말고 자기 이야기를 하라고.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좋다고 그런 말씀을 예전에 해주셨어요. 여러분들도 물론 요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만약에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, 자신의 추억,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요즘 좋지 않습니까? 디지털 카메라도 있고 뭐 얼마든지 기록을 남길 수 있고 뭐 유튜브라든지 뭐 예전 같은 싸이월드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얼마든지 이렇게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자녀를 놓고 뭐 했을 때 나도 이때 이랬었지, 나도 이때 이랬었지, 나도 이럴 때는 어떻게 했지, 뭐 이런 생각, 그런 생각을 한 번쯤 돌이켜보고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는 뭐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.